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의. 자기 이제 그냥 한자 우리가 말 그대로 뜻이지만은 어가 이제 우리 불교에서 보면은 심의시. 우리 마음도 보면은 세 가지가 붙어 있어. 우리 마음 속에 가만히 보면 심의시. 심이 뭡니까? 심은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거. 심은 우리가 마음이라는 게 전체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 같고, 의는 내 뜻,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 식은 예, 아르마리. 그리고 식은 이제 식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식이 주역에서 보면 식이 하늘에 있는데 그 식이 땅으로 내려와 사람한테 가면은 지가 되는 지식이 되는. 그래서 식은 지식보다 더 높은 개념이에요. 식은. 그래서 식은 우리가 느낄 수도 있고 안 느낄 수도 있고 우리 무의식 속에나 아니면 우리가 윤회를 하면서 뭐 우리 아버지 식이 나한테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식이 있어. 그 식이 내가 어떤 경우로 공부를 한다 해가지고 톡 튀어나와가지고 나한테 오면은 그게 지식이 되고 그게 내가 아는 지식이야. 그럼 내가 아는 지식이 있고 내가 모르는 내 식이 있겠죠. 지식은. 이거는 이제 나중에 어쨌든 제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자세히 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사람이 막 견성을 하라고 그러는데 견성도 마음을 자체를 보면은 심의식이라는 것이 붙어 있다. 붙어 있어가지고 어떤 때는 마음이 나왔다가 어떤 때는 의가 나왔다가 어떤 때는 식이 나왔다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돌아다니는 것은 뭐가 돌아다닙니까? 식이 돌아다니는 식. 그 식이. 그래서 그 이제 식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성이라는 것이 있네. 성은 정성이라는 거죠. 정성이라는 것은 마음을 가라앉혀서 자기의 명백한 그 명덕까지 가는 그것이 성이야. 그 명덕까지 안 가면 성이 아니야. 그래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의가 맑아진다는 거야. 자기 마음이 맑아지면은 그 다음에는 무슨 마음이 나타나냐면은 마음이 편안해진다.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말은 마음이 안 편안한 것은 왜 그럴까요? 마음이 안 편한 거는 먼지가 욕심이죠. 그 사람은 뭘로 돼 있다? 신기지물. 이 자연 만물은 기립지물. 그게 다 이게 같이 막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거 보면 저 이파리 지금 노랗게 되잖아요. 저기 이제 물 달라는 거예요. 물을 자기가 사람 같으면은 목이 마른데 물 먹으러 가야지 하고 화장실에 가서 물을 먹는다 이거. 근데 얘네들은 움직일 수가 없어. 기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기가 없으면 죽는 거야. 그렇지만은 사람은 목이 마르면 물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람이 우리 신인데 그 신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근데 지금 현대인에서는 대부분 다 나쁜 쪽으로 가는 거죠. 지금 사람한테는. 옛날에 이제 공자님, 부처님, 예수님 당시에는 신이 대부분 좋은 쪽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좋은 철학이 나온 거고, 지금은 그게 신이 그냥 나쁜 쪽으로 가니까 좋은 철학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가 없어지고 신만 나오니까 세상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안정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조용해지면은 이제 세상 돌아가는 게 보인다는 거죠. 그것이 주역에서 말하는 신이 무방할 때 그 신. 그래서 그 신이 그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심이 이제 되면은 그다음에 세상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수심제가 자기 몸에 수련을 하고 가정을 지키고 나를 지키고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까지가 경물치지 성이 정심이 안 되고 수신제가 치국평천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그건 당연히 100% 안 되는 거죠. 수신제가 치국평천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앞에 4가지 단계를 거쳐요. 이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옛날에 선현들이 그 짧은 40살, 50살 인생 동안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기록으로서 남겨놓은 거야. 그래 기록으로서 남겨놓으면 우리가 그 기록을 보고서 이해를 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원 스텝 포워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용은 우리 마음의 본성을 나타내는데 본성은 뭐 다른 게 없어. 하늘이 우리한테 주는 것을 성이라 그러고 성을 배우는 것을 덕이라 그러고 도라 그러고 도를 갖다가 가리키는 것을 교라 그런다. 그러니까 성, 도, 교. 그래서 조금 똑같은 말이죠. 성적 명. 성의가 없으면은 마음이 밝아지고 안정되고 명하면은 성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자연적으로 필연적으로 명석해지고 강해진다. 그게 이제 중용의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논의 맹자는 아까 말한 대로 이 세상의 모든 뜻은 한 가지의 뜻으로 되어 있다. 한 가지의 뜻이 뭐냐면은 충과 서이다. 충은 뭐냐면은 충도 마찬가지죠. 충은 가운데 중에다가 마음 심자죠. 그 마음이 가운데 딱 그 자리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 아까 하늘이 우리한테 준 직이 준 그 중심, 그 중이야. 그 충이고 선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주고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거냐? 여기는 4단 7종. 4단 아까 계속 헷갈린다. 그렇죠? 4단은 수호지심, 시비지심, 척은지심, 갱량지심. 수호지심은 부끄러워하는 마음, 시비지심은 시비를 옳고 그름을 가리키는 마음, 척은지심은 척은하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갱량지심은 양보하는 마음. 이래서 인의 예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유가에서 한 개 더 붙여가지고 인의 예지 신 믿음이 하나 더 붙었어요. 그렇지만 원래는 4단. 그래서 이제 요것이 사람한테는 기본으로 돼 있고 이 기본이 바탕으로 해가지고 티노에구 에고요 히 기쁨 노여움 에 슬퍼함 구 두려움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욕심의 7가지 두려워하는 거 구는 두려워할 구자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7가지의 마음이 나와가지고 우리 살아간다. 그런 거고 이제 그 자연의 마음에는 음양오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오운육기라는 게 있다. 음양오해. 그래서 음양은 하늘에서 돌아다니는 것이고 땅에 내려오면 육기가 된다. 그래서 하늘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오운이 돌아다니니까 오운이 목화 토금수 해가지고 그것이 음양이 붙어가지고 10개가 되고 땅에 내려오면은 지구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한 개가 더 붙어가지고 12개로 나눠진다. 그 주역은 처음에는 칼렌다, 그 다음에는 역사, 그 다음에 달력, 칼렌다, 그 다음에 역사, 그 다음에 기록, 그 다음에 점석으로서 이제 주역의 번지 나오는데 기본적인 것은 뭐냐? 세상이 끝까지 가면은 변하더라. 세상이 끝까지 가면 변하더라. 그래서 그 변하는 것은 뭐냐? 좋은 것은 따라가고, 나쁜 것은 피해 나가는 거. 그러니까 나쁜 것을 갖다가 안 생기게 할 수 없어.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간단히 이제 그걸 하면은 다음 페이지. 그다음 1장 다음에 보면은 그 주역은 그 주역이 왜 생기느냐? 그 옛날에 문자가 있을 때하고 문자가 없을 때하고 이제 틀려요. 문자가 없을 때는 사람들이 말로 하면은 다 알아들었어. 왜냐하면 사회가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자가 없을 때는 뭐냐면 매듭으로서 주역을 봤다는 거예요. 한 개, 두 개 이렇게 매듭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뒤에 이제 글이 생기고 아니면 이제 심볼이 생기고 나서 이제 개가 생겼죠. 개가 생기고 그다음에 말이 이제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죠. 말은 왜 말을 하느냐?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말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데 생각 없는데 말을 하는 사람은 없죠. 그제 말을 한 것을 갖다가 책으로 글로서 적어. 근데 자기가 말하는 것을 글로서 다 적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 계사절에 나오는 게 서불지는 우리가 맨날 듣는 거죠. 서불지는 엄불진의 말은 뜻을 다 못 나타내고 글은 말을 다 못 나타낸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좋은 말이니까 막 싸움할 때 막 말다툼할 때 이 말을 쓰면은 상대방이 꼼짝도 못해. 내가 내 생각을 말로 다 못해서 그렇지 내가 말을 하면
그러니까 글이 적은 거 거의 다가 아니야. 내가 말한 거 들으면은 이거 막 몇 톤트를 가져만 못해 하면은 꼼짝도 못해. 왜냐면 그러니까. 그런데 이 세상이 복잡하니까 그때도 마찬가지. 그럼 어떻게 그것을 아느냐 이거야. 좋은 거하고 나쁜 것을. 좋은 거하고 나쁜 것을. 그래서 아까 말하는 대학에서 나왔죠. 성의 정신. 자기 마음을 가라앉혀. 자기 마음을 가라앉혀 가지고 마음을 고요히 하면은 하늘이 뜻하는 바가 자기 머릿속에 들어온다는 거야. 그것이 천인감흥. 그 천인감흥 지금 이제 우리 애들이라든지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천인감흥이 되면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다. 야, 그런 게 아니야. 그게 천인감흥이라는 게 있거든요. 천인감흥이.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불교를 믿지 않는다. 그리고 카톨릭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마호메트를 믿지 않는다. 유교를 믿지 않는다. 제사를 믿지 않는다. 하는 사람은 뭐 할 수 없어. 그렇지만 적어도 불교의 신자, 교회의 신자, 카톨릭의 신자, 마호메트 신자, 유교의 신자, 제사를 지낸다 하면은 귀신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 귀신이 있다는 것을. 귀신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 믿는 그 적시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인과응보라는 것이 자기 마음 속에 들어와야 돼. 인과응보. 그래서 인과응보는 뭐냐면은 좋은 일을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고 좋지 않은 것을 하면은 좋지 않은 결과가 있다. 하는 것을 갖다가 100%, 1000% 자기 마음속에 있어야 돼. 그래야 적어도 at most가 아니고 at least 자기가 나쁜 사람은 안 돼. 그게.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뭐가 있어. 그 당시만 다 넘기면 되지. 이제 이런 생각이 있거든. 그래서 그것은 만약에 이제 불교 신자가 아니다. 교회 안 나간다. 뭐 천주교 안 나간다 하면은 관계가 없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사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적어도 가서 기도를 하고 11절을 내고 보시금을 내고 이렇게 죄를 지나고 뭐 하는 사람은 인과응보라는 것은 믿어야 돼. 그리고 귀신이 무슨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은 제네럴하게 크게 아주 정확하게 난 믿는다 이런 게 아니라도 있는 것을 부정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한 정도까지는 해야 돼. 그 정도까지.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역의 구성체는 쭉 이제 원래 주역은 두 건, 상건, 하건. 상건은 천지 도리에 가는 건 30개, 괴가 30개. 하건은 34개, 그리고 합계가 64. 왜 64냐? 8864. 주역에 8개가 나오기 때문에 8864.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만드는 사람은 복희씨, 문왕, 주공이 괴도 만들고 심볼도 만들고 글도 적었어. 그게 이제 쭉 1500년 동안 내려왔어. 내려온 것을 공자님이 시빅을 붙여서 시빅은 뭐냐? 아까 말한 대로 뭐 홈시어터, 뭐 인피니티, 뭐 차가 있는데 차고도 좋게 지어주고 그 저택도 아주 몇백 원 들여야 집도 막 짓고 막 짠디도 준비해가지고 거작하게 집을 만들어 놓은 거야. 이렇게 거작하게 동양에서 그 만들어 놓은 게 이제 공자님의 시빅이라는 거예요. 그 시빅 중에서 제일 대표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계사전이고 이 계사전을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죠. 배우고 있는데 지금 이제 처음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좀 낯설죠. 왜냐하면은 전혀 이런 것은 못하가 처음 봤으니까 제일 낯선 게 이제 그 기호가 이제 낯설고 그 두 번째는 이제 한자가 그런데 그래서 기호는 왜냐면 그 주역에 우리가 미국에 살면 영어 배우는 것처럼 주역의 말은 그 심볼이에요. 그러니까 그 심볼은 무조건 외워야 돼. 그것은 할 수 없이 그걸 외우고 그 다음에 한자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은 없어도 그 주역의 뜻을 아까 말하는 엄불진언, 서불진은 하고 하지만은 그것을 갖다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이 인터넷에 막 무지하게 더 많아.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돼. 그것을 봐가지고 한자를 공부하는 수고를 갖다가 뛰어넘으세요. 그 한자 공부하면은 안 돼. 내가 지금 보살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우리 그 옛날에 공부할 때 물리학자가 국어 선생이 된 이야기가 있다.
근데 특히 뭐 처음 듣는 중에 물리학자가 자기가 물리학을 공부를 막 하려고 하니까 그 책이 다 그냥 한자로 다 돼 있어. 그리고 막 그 뜻이 이해가 안 돼. 그래 국어 선생한테 가서 계속 그냥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가 모르니까 물리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국어 공부를 해가지고 물리를 전공하는 사람이 국어 선생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안 되지. 자기 목적은 우리의 천인 감흥.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천인 감흥을 할 수 있는 내 마음의 바탕을 만드는 이 역주역을 공부하는 거니까. 그래서 공부하는데 심볼은 at least 알고, 그 다음에 한자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이제 한자는 지금 오늘도 하겠지만은 책이 막 주역책이 여러 개가 한 5만 권은 될 거야 아마 이 지구상에 나오는 게. 그러니까 그 5만 권의 저자, 또 5만 권의 그 교수, 5만 권의 학자, 그 제야학자, 강단학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무림 소설을 보면은 항상 관군, 그래 정부군에 있는 사람은 갑옷에다가 투구를 입고 이렇게 거창하게 막 말 타고 그냥 희야번쩍하게 다니는 사람은 그것은 이제 지금 우리 공부하는 사람이 보면은 이제 강단학자예요. 대학 교수 아니면은 정부의 무슨 뭐 연구소, 연구위원, 연구소장 뭐 이런 사람, 무슨 뭐 장관, 뭐 연구소장 이런 사람이 강단학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야 강호학번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 직권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이제 소화자 이런 데 거지같이 생겨가지고 표주박 하나 들고 이제 맨날 술 취하고 다니면서 뭐냐 화살 날라오면 젓가락 가지고 딱 이렇게 잡고 그리고 이제 성룡이 이제 직권 가르칠 때 통나무 피해 가지고 그냥 물찌개 입고 막 이가지래 하는 그 소화자, 그다음에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도가 훨씬 더 높은데 그런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도를 뛰어넘기 때문에 세상에 안 나와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을 찾아가면은 가르쳐줘 그걸. 그래서 그 가르쳐주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그 삼국지 이렇게 보면은 박년이하고 그러니까 손자의 손자 손문 박년이하고 그 손자병법을 지은 그 손자의 손자가 박년이라는 사람은 같이 공부를 해요. 공부를 했는데 그 서성이 소화자라고 하는 기곡산장의 소화자라고 하는 선생인데 그 선생이 손자병법의 책을 한 권만 그 전에 사람들이 막 강호에서 싸움을 해가지고 그게 다 불타고 없어졌어. 근데 소화자만 손자병법을 한 권만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역사상에 나오는 이제 손문하고 박년이가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딱 보니까 이 박년이는 너무 출세하는데 욕심이 많아. 근데 이제 손자는 아주 착실하게 공부를 잘하니까 한 권 있는 그 손자 명부책을 둘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 가르쳐 주면서 그 손자의 손자한테 그때는 이제 대나무로 되어 있으니까 대나무로 되어 주면서 이걸 내일까지 외워오느라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주가는 주고 이제 그 사람이 손자를 외워서 하루 종일 그걸 외워가지고 그 소화자한테 가지고 세움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책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사람한테 그 가면 안 되니까. 그 태워. 또 그 다음에 이제 손자병법이 13장인가 그렇거든요. 그 13장을 갖다가 그래가지고 몇 달 걸려서 다 외우게 만들어 손견인가 그 사람한테.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외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박년이는 공부만 했지. 그래서 손자는 이제 그걸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가지고 죽잖아요, 이제 둘이가. 그래서 이제 박년이가 보니까 소화자 박년이는 이제 조조가 뱃을 주다니까 빨리 뛰어나가지고 막 장군이 되고 막 잘 사니까 가만 자기가 보니까 이제 실력이 차이가 나거든. 그러니까 자기를 이 세상에 중국천에서 대적할 사람은 저 소화자 밑에 있는 그 성견이 그놈밖에 없거든. 그놈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이니까 이제 이 사람을 꼬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역사에 나오는 거예요. 꼬셔가지고 네가 뭐 내가 왕한테 소개를 해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왕한테 소개를 해줘가지고 뭐 이제 지금처럼 고문 뭐 이런 게 해가지고 이러면서 있다가 적당히 봐가지고 왕한테 이제 모함을 해가지고 이제 뭐 편지를 뭐 간첩을 했다. 그래 죽이면서
그 이제 이 사람이 죽이지 모르겠는데 아주 그냥 가면을 써가지고 제 친구인데 죽이지 마시고 무릎을 끊으라 그러잖아. 무릎 정강이를 무릎을 끌어가지고 이제 하면서 이제 얘가 이제 얘가 내를 갖다가 이렇게 배반했구나. 그래 하면서 이제 미친 척을 하는 거야. 이제 죽이는 것을 감을 해가지고 이제 다리만 잘랐거든. 그래 돼지 마구에서 이제 항면 돌아 이렇게 지나는 거야. 그래 하면서 이제 방면에 오는 이제 한번 이제 복수를 하라고. 그래 진짜 미친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소문이 이제 이렇게 열국에 쫙 퍼져나가니까 오나라 어디서 그 왕이 그걸 안 주겠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그 대신 왕이 그 송견이를 잡아 모시고 오너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사신으로 가가지고 그 돼지 마구 속에 있는 개를 갖다 구해가지고 오자. 그 와이고 이제 나중에 이제 가면 이제 뭐라면 이제 그 자기 친구가 이제 일전을 붙는 거요. 그래 뭐 양자강에서 붙다가 그랬다 이제 얘가 이제 병풍을 하니까 그 방연이한테 쫓기면서 소틀 갖다가 첫날에는 예를 들어 500개를 갖다가 소틀 불을 떼는 거야. 그래서 둘째 날에 가면서 그걸 갖다가 300개로 줄이는 거야. 그래서 셋째 날 가면서 150개로 줄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어떻게 돼요? 요 새끼들 봐. 후퇴하면서 그 군사들이 다 도망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자꾸 쫓아가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먹으면서 손만 그리 나쁜 자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 밑에 무슨 계곡에 가가지고 거기에다가 딱 팻말을 붙여놨잖아. 그 계곡에다가 이제 이렇게 매복을 하고 있는 거야. 이제 손자가. 그래서 방연이가 이제 딱 오잖아요. 이 밤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배너를 적어놨거든. 배너가 뭐야? 그냥 불을 켜보라. 불을 딱 켜니까 방연이가 이 나무 밑에서 죽는다. 그렇게 적혀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절벽에서 매복하겠다가 그게 이제 얘가 저기 불이 딱 나면 화를 쏴버리라고. 그 지는 이제 글자가 있으니까 불을 켜니까 얘는 이제 불을 켜면 화를 쏴버리고 구워서 주는 거죠. 근데 그런 식이야. 그게 더 재밌는데. 그러니까 이거 옛날에 이제 그 강호에는 그리 고수들이 많은데 이제 그분들의 해석이 굉장히 이제 뭐냐면은 이 강단에 있는 사람은 저번에 말씀하셨지만은 글을 배워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글을 배워가지고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깊이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해한 것을 이제 생업으로도 먹고 그냥 교수도 하고 뭐 사는 사람인데 강호에 있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 도 그 자체래요. 그러니까 이제 강호에 있는 사람은 도학자는 거예요. 도학자.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도학자 이야기했죠. 도학자.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사람은 다 유학자니까 유학자는 딱 데피니션이 글을 배워서 말로서 먹고 사는 사람. 이제 강호에. 그 강호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5만 권이라는 추억책 중에서 막 자기의 역량과 자기의 그 인텔리추얼 백그라운드 뭐 수학을 해서 주역을 배운 사람, 저처럼 이제 공학을 해가지고 주역을 배운 사람, 역사를 해서 주역을 배운 사람, 철학을 해서 주역을 배운 사람 다 해석이 조금 다 틀려요. 그래서 그 책을 우리 여러분들은 두루 보라는 거지. 공짜니까. 왜 인터넷이 다 있어.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것이 이때는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 이 엔지니어가 볼 때는 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철학이 볼 때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 그래서 그걸 다 자기는 총합을 하면은 자기는 더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학생 때 리포트를 뺏긴 놈이 더 점수를 더 잘 받잖아. 리포트를 뺏긴 사람이. 그게 왜냐면 리포트 뺏긴 놈은 이놈 리포트를 가지고 저놈 리포트 가지고 다 종합해가지고 한 게 되는데 리포트 한 놈은 지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 게 그거는 매일 부족하고 총합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인포메이션이 막 넘쳐나니까 그 인포메이션 중에서도 여러 가지의 케이스를 보면은 그 중에서도 하나가 이렇게 꿰뚫어가는 뭐가 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그게 공부예요. 그래서 이제 주역의 말은 괴. 그리고 한자인데 한자는 그리 걱정하지 마는 그 소리예요. 그래서 주역의 공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뭐냐면
원리를 공부하는 거하고 원리를 공부하는 거하고 그 원리를 공부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내 아들 인생 아니고 우리 남편 인생 아니고 내 인생 내 인생의 이 주역의 원리를 내 인생에 적용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늘이 나한테 주신 명을 찾아서 뜻있게 살고 또 좀 복이 있고 덕이 있으면은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내 가족한테 봉사하고 그래 또 여유가 있으면은 좀 커뮤니티에 또 여유가 있으면 뭐 그럴 일은 잘 없겠지만은 그래서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변해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기가 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일 변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자기의 존재의 영원성. 아까 이제 주역의 본질이 인간 존재.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냥 막 생각하면은 그냥 아이고 사람 그냥 한평생 살다가 그냥 뭐 끝이지 뭐. 그것을 공부를 막 하다 보면은 뭔가가 좀 이렇게 느껴지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내 존재의 영원성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할 수 있으면은 그게 주역 공부에 큰 이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역은 원리를 공부하는 거, 그다음에 자기의 성정을 공부해가지고 천인 감흥을 해서 이 도도히 흐르는 이 우주의 시간과 공간의 흐름에 어떻게 자기가 조금 그 감을 느낄 수 있을까? 그 정도만 되면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은 세상에 모든 것은 다 변한다 시간이 되면. 이제 그것이 주거리. 그래서 그 현상의 기본은 다 체상용으로 되어 있다. 근본의 체가 있는데 근본의 체를 갖다가 본 사람은 성인밖에 없다. 아무도 없다 지금. 그 지금 우리 세대에 체를 봤다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은 형이라든지 상만 보는 거예요. 형은. 형하고 상은 뭐가 틀리느냐? 형하고 상은 뭐냐면 상은 글자 그대로 상은 상인데 상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화성, 목성, 하느님 본 적이 없죠. 형상도 없죠. 그게 상이야. 그래서 형은 뭐냐면은 형은 저기 보십시오. 에어 리프레시너 보이죠? 여기 형이야. 에어 프레시너 이렇게 생겼다. 딱 만질 수 있잖아요. 그게 형이고 상은 내가 만질 수가 없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머릿속에 상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하는 의도 있고 그다음에 식도 있어. 그다음 마음도 왔다 갔다 해. 그게 우리 마음속에 심의식이 있더라고요. 그게 상이야. 그게 이제 상인데 그 형이나 상이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은 본체가 가만히 있을 때는 안 나타나. 본체가 어디인지 몰라. 모르는 게 뭐냐, 그냥 물건 보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것도 있어요. 사랑, 효도, 애국심, 그죠? 배려심, 자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사랑과 애국심과 자비심이 자기 마음을 움직이면은 그것이 이제 배려라든지 도네이션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나타나는데 그놈이 용이라는 거예요. 용 쓰임새. 그게 본래가 움직이면은 그게 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용을 보고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헛개비를 보고 사는 거죠, 일종의. 안 움직이면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페이지를 갑니다. 그래서 그 주역의 그 본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주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서문이다. 서문은 제가 그 소현서당 그 할아버지 주역 서문을 계속 들으시라 그랬죠. 그 중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가면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개효, 지의. 그러니까 개효 선상지 그 개와 효의 뜻을 알지만은 부지 개효 선상지고
그 쓰임을 모르면은 역을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심술지동. 심술이 뭐냐면은 마음을 쓰면서 자기 마음이 움직이는 거. 심술지동과 정신지운. 자기 정신을 움직이면은 그게 없습니다. 여기서 바로 정신지운. 그러니까 자기 마음 속에서 정신을 움직이고, 그리고 자기 마음을 계속 써봐. 써서 막 움직여봐. 움직이는데 그 자기 마음을 움직이면은 뭐가 나타난다고? 행동이 나타난다고 그러죠. 그 행동이 뭐 같다는 말이야. 여천지, 이 세상에 있는 우리 밤낮 천지에 합기덕, 천지의 덕하고 맞느냐? 내가 행동하는 것이 천지에 가는 거하고 맞느냐? 그 다음에 명 1월. 그게 해와 달과 같이 그게 밝으냐? 그게 여천지 합기덕하고 여1월 합기명. 그만큼 해나고 막느냐? 그 다음에 여사시. 이 추나추동이 돌아가는 것처럼 그것이 순서가 딱딱딱딱 맞게 들어가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죠. 요새는 막 기후가 이상해가지고 뭐 여름이 길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봄이 오면, 겨울이 지나면은 봄이 오고, 봄이 오면은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은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은 겨울이 오는 거죠. 요 순서가 바뀌진 않죠. 그죠? 그게 사시가 돌아가는 것처럼 학기서 그 차례가 맞느냐. 내가 말하는 것이 밝고 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순서가 맞는가? 그 다음에 여귀신. 아까 내가 귀신을 적어도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은 있는 것 같다까지는 가라 그랬죠. 귀신의 기흉, 나한테 오는 기흉이 합기덕. 내가 한테 그게 맞을 때, 그러니까 내가 행동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천지의 덕, 1월의 강명의 1월, 그 사시의 질서, 귀신의 기흉,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서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형, 형이 있고 나타난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 책을 보고서. 그렇지만은 미형, 형이 없고 나타나지 않은 것은 어떻게 우리가 알 것인가? 그것은 자야, 제야, 저차는, 이것은 하긴 당지소야라. 배우는 사람의 노력에 달려있다. 배우는 사람의 노력. 그래서 누구든지 파시빌리티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주역 서문은 뭐 틈 나는 대로 하루에 한 번이라도,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계속 들어보시면은 그 이제 심술지동이 그 서문에 그 텔레파시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그 커넥션이 될 거예요. 그게 주역 그 서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배운 것이 우리가 설계전을 배워요. 설계전은 팔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해석을 해놓은 거라 그랬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복기시에 팔계를 왜 만드느냐? 팔계. 그 팔계를 만드는 게 있죠. 그래서 그거 보면은 천지, 남쪽, 북쪽, 팔계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겠죠. 남쪽에서는 하늘, 북쪽에서는 저거 곤, 그게 남북이 건고, 그러면 동에서는 불, 감리, 서쪽에서는 물, 동쪽에서는 불. 그래서 그 네 개가 먼저 서고, 그 다음에 간태, 그게 산태, 그 간하고 태, 연못이 서로 통계하고, 그 다음에 진손, 바람하고 우레가 서로 어불러서 서로 팔계를 이루어졌다. 팔계는 뭡니까?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이제 문왕팔계는 시간적인 케이스면서 서로 방해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수극화, 그 다음 페이지,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토가 수를 막는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시간이 돌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돌아가는데 그 팔계는
제출호진. 그거 보면은 3이라 써놨죠. 3. 진이라고 적혀있죠. 거기는 2페이지 뒤에 2페이지 뒤에 제일 위에 거. 2페이지 뒤에 제일 위에 거. 그 다음 페이지. 거기. 아, 그거 맞고. 예, 그거 이제. 예, 맞아요. 저는 진이라고 동이 있죠. 봄에 있으면 뭐가 됩니까? 그러면 여름이 되죠. 여름에는 불이 갔다가 그다음에 가을에서는 태, 못에 갔다가 그다음에 겨울에서는 물. 그래서 감은 뭐냐면 씨앗이에요. 씨앗. 감은 씨앗이고 봄은 지는 새싹이 나는 거요. 새싹이 나고 여름에서는 잘 자라고 무성하게 자란다는 거고 가을에서는 태가 열매를 맺을 수확을 할 준비를 한다. 가을은 수확을 할 준비를 하고 여름에는 잘 자라고 봄에는 싹이 나고 겨울에는 씨앗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간에서 마무리를 한다는 거예요. 마무리를 하는데 그래서 이 주역의 공부에서는 우리는 참 뭐냐면은 우리는 미국식으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출발이 문제죠. 그죠? 시작이 문제잖아. 시작하면 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동양적인 사상에는 뭐냐면 끝이 문제야. 얘가 왜 태어나느냐? 어느 누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얘가 태어난다. 그래서 종시라는 거예요. 종시. 끝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문왕 8개에서도 뭐냐면은 간에서 마무리를 해가지고 종하니까 그 다음에 봄에 태어나는 거예요. 종시. 그래서 이제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수확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 씨앗이 되고 그 다음에 간에서 저장을 한다는 거예요. 저장. 그런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론 그래서 그 계사전은 아마 주역의 상근하근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왜 제일 중요한 부분이냐면 주역의 집을 지은 부분이에요. 주역의 집을 지은 부분이고 주역의 필라스피 철학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사전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한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천천히 가고 지루하지 않게.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1장은 계사전은 상편 앞편인데 상편 앞편은 주역의 상근하고 하근하고 패러를 한다 그랬죠. 주역의 상근을 해석하는 것이 계사전 상. 주역의 하근을 해석하는 것이 계사전의 하. 그래서 상근은 30개, 하근은 34. 그리고 주역 계사전은 뭐냐면은 주역의 필라스피 철학적인 배경을 공자님의 지식으로서 설명해놓은 것이다. 그래서 계사전 중에서도 계사전 제1장이 중요합니다. 계사전 제1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거기 오늘 제가 준 중에 그림 중에 요 그림이 있을 겁니다. 요 그림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난번 했으니까 간단히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계산상은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천존지비 하니 근곤이 정의하고 비고이진하고 기천이 위. 글자 보이죠? 아주 그 전 페이지. 거기. 아 1장. 예 거기. 거기에 계사전상에 천존지비 근곤정이요 비고이진 기천의요 동정유상 강유단위하고 방위유치고 무리구분하고 길융생이요 제천성상고 제지성형하여 변화현의 고까지가 뭐냐면은 하늘의 본질 하늘의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 주역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천역 하늘의 역은 우리가 변할 수가 없어요. 본래부터 있었던 거야. 그 본래부터 있었던 것을 복기지나 문왕이나 주공이 보니까 하늘이 그렇게 돼 있다 이거야. 그렇게 천존집인 하늘은 높고 땅은 낮은 데에 있다. 그리고
근본이 그래 하늘은 높고 땅이 높으니까 근본은 뭐니까 하늘과 땅의 인격 캐릭터예요. 하늘이라 안 그러고 천이라 안 그러고 하늘을 사람 하나 만들어서 근이다. 그리고 땅은 권이다 하고 하늘은 높고 땅은 낮으니까 근본이 정의된다. 디파인 되고 비고이진 하면은 비고이진은 뭐냐면은 땅에서부터 사람이 서서 쭉 집도 생기고 그러면 강도 생기고 산도 생기고 하늘까지 올라간다. 비고이진. 그래서 계속 올라가니까 그 높은 데가 생기고 낮은 데가 생기더라고요. 땅에서부터 쭉 올라가니까 높은 데서부터 낮은 데가 생기더라고요. 땅이 제일 낮고 바다가 제일